수명이 한 30% 연장된다고 돼 있죠. 근데 그 소식에다가 당독소만을 추가를 했는데 정상 식사를 한 그룹보다도 수명이 더 짧아졌어요. 수명만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사질환과 퇴행성 질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엄청나게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제가 당독소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메치글락사라고 하는 물질을 석사 논문 테마로 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메치글락사라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성 물질로만 인식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서 보니까 당독소의 핵심 물질로 새롭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당독소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이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 갓난아기들이 태어났는데 모유를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에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분유가 모유 대비 당독소가 평균 70배, 많게는 400배까지 많고요. 하루에 먹는 양으로 치면은 모유 먹은 아이보다 200배에서 300배 정도 당독소를 많이 섭취합니다.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대개 면역이든가 피부질환이든가 자가면역질환 같은데 되게 취약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갓난아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유산균이라고 인식이 됐고, 당독소를 혹시 분해하는 그 유산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고,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 2,000여 종의 많은 그런 유산균 중에서 당독소를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았고, 동물 실험을 하고 사람한테 유산균을 먹였더니 혈중의 당독소가 90%가 좋아지고, ALT, AST, LDL이 HbA1c 같은 것들이 다 개선되고 좋아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면서 당독소가 정말 우리 이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연히 논문 하나를 찾았는데, 철새가 한 10,000km 이상을 쉬지 않고 날아가죠. 옥타코사놀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력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새가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 혈당이 사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요. 근데 당독소는 사람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혈액 속에 아미노산 농도가 사람의 한 3, 4배, 많은 거는 10배까지,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이 10배까지 높은 그 농도로 있는 그 논문을 읽고 나서, 특정한 아미노산이 혹시 당독소를 해독하고 분해하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가천대에 있는 그 약대에 있는 교수님한테 저희가 실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 특정한 아미노산이 당독소를 대량으로 잡아가지고 해독시키고 없애는 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당독소 해결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과일도 있고, 꿀도 있고, 과자도 있고, 커피를 먹을 때 보면 시럽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과당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맛있는, 설탕보다도 더 맛있고 사람이 입맛에 가장 단맛을 최적화되어 있는 게 과당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밥하고 후식 같은 거를,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후식을 먹게 되면 이 과당은 절대로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고, 요산이라든가 지방이든가 당독소로 다 전환이 되는, 우리 몸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당이 많은 음식들이 요즘에 너무 범람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지방간이나 간염이나 아니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질환까지 오는데, 실제 저희가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과당이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님께서 실제 발표도 했죠. 암을 전이와 암 발생률에 있어서 과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까지 수많은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과당하고 당독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과당은 우리 몸에서 몸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신장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못 빠져나가게 만들면서 삼투압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을 메마르게 만드는 그 원인도 제공하고, 과거에는 과당이 비상식량, 이머전시 상태에서 이거를 필요로 했던 그런 그 물질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거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용량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에까지 왔기 때문에 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과당을 먹는 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특히 당뇨라든가 대사질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과일을 식사 후에 이렇게 후식으로 즐겨 드시는 거는 병증을 더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당이 그냥 과당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독소로, 지방으로, 요산으로 우리 몸을 건조하게 하는 형태로 해서 영향을 미친다. 당독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얘기만 했었는데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당독소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에 1억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당독소에 올라가는 거를 영향을 주는 거는 첫 번째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포도당이나 지방이나 아미노산들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또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당뇨나 혈압이나 자가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당독소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염증이 또 당독소를 유발을 하고 악순환고리들이 계속 나오고 실제 당독소가 가장 많은 질환은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투석을 하는 분들은 당독소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도 당독소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다라고 저희들이 결과를 확인했고 유산소가 음식,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부위가 어디냐면 우리 장입니다. 장에 있는 유해세균들, 유해세균, 유익균 세균 이런 세균들이 또 당독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장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궤양성 장염이나 크론병이나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이 파킨슨이나 이런 뉴로디지즈 같은 신경성 퇴행성 질환에 발병될 확률이 20%, 30% 높고 심지어는 2배 가까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다루냐도 또 당독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역할하는 부위다. 그래서 당독소는 음식,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사, 그 다음에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마지막 하나 더 라면 공기가 나쁜데, 그러니까 매연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당독소가 또 많이 만들어집니다. 흡연하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당독소 레벨이 높고 담배 하면 니코틴만 생각하고 있는데 당독소가 주는 영향도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으면 되지 않냐.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서 먹지 말자. 그러니까 맛을 너무 추구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먹는 이유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에너지를 만들 정도만 과하게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요리 방법을 바꾸게 되면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 요리가 아니라 샤브샤브라든가 국물이 많은 찌개 같은 형태로 요리를 하게 되면 생기는 양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요리를 하면서 야채라든가 플라보노이드 같은 거, 당독소에 좋은 유산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 많은 그 예방을 할 수 있죠. 단식하는 건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근육을 유지하는 식사를 소식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이거든요. 근육을 한번 빠지면 나이 들면 회복을 시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그런 소식 같은 거,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많은 소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적절하게 포함돼서 우리 몸에서 근육은 빠지지 않고 지방이라든가 이런 당독소 같은 것만 선택적으로 빠지는 그런 식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당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막 단식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당독소는 없앨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근육 같은 것들을 소실돼 가지고 다시 그걸 또 회복하려면 또 단백질을 또 많이 드셔야 되는데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 요리를 해서 또 드시게 되면 그 속에 또 당독소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악순환고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독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축적돼 간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당독소를 측정해 보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냐,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을 적절하게 잘하면
당독소 레벨을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 레벨로 유지하게 되면 대사질환, 퇴행성 질환들이 안 오죠.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은 보게 되면 나이는 70, 80인데도 불구하고 생체 나이가 50대에 가까워진 이유는 뭐냐면 공통점은 당독소가 다 낮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지, 나이 들어서는 유산소 운동과 식이요법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당이 없으면 사람은 죽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몸에서는 당이 만들어지고 돌아가게 돼 있다. 자연스럽게 지방이나 아미노산에서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당독소의 원인 물질들이 결국에는 붙는다. 그렇지만 혈당이 낮게 되면 그만큼 붙는 확률들이 떨어지니까 소식하고 과식하지 말고 적절하게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당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내 몸에 쌓여있는 것까지 없앨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단식 모방 식이요법 같은 경우로 1년에 한 2번 정도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당독소를 잘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당독소를 없애는 데는 2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콜라겐 같이 단백질의 수명이 오래 있는, 거기에 붙어 있는 거는 단식 모방 식이요법 단기간에 한 거 가지고는 빼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 없앨 수 있어요. 청소가 2단계로 이루어진다.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을 1차적으로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콜라겐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것들이 서서히 또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기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서 식이 조절을 하면은 훨씬 더 건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